자, 그럼 선택 과목 기하 28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두 정점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 줄을 보면 벡터의 크기와 내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등식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지 바로 떠올려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원의 방정식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를 통해서 표현하고 유도해 나가던 과정, 바로 이것이 우리 벡터라는 단원 자체의 마지막 최종 목적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선 그리고 원 두 가지를 벡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 나갔는지, 당연히 벡터 표현으로 이 둘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 복습을 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 안에서 다시 잘 살펴보고 복습할 수도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벡터 파트에 대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꼭 복습해야 될 지점,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 표현을 통해서 이 원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벡터의 크기를 이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향 벡터를 이용하려면 실수배를, 그리고 법선 벡터를 이용하려면 내적 등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방향을 이것은 컨트롤하는 거고요. 이건 벡터의 크기가 얼마로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위치 벡터를 통해서 직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 이 내용을 잘 복습을 해주는 것으로 벡터 단원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복습 또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이라는 점, 이게 바로 B라는 점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1,0이라는 점, 바로 A라는 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이 있고요. 자, 원점으로부터 벡터의 크기가 OP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그 안에서 벡터로 우리가 표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P라는 점은 지금 문제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두 점 PQ 중 하나이고요. O, A, B 얘네들은 모두 고정되어 있는 정점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OP 벡터가 크기가 1로 유지가 되려면 그냥 이건 뭐 편의점에 있는 추파춥스 이렇게 쭈르륵 꼽혀 있는 그거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벡터의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은 구면 내지는 원 위에 존재하게 되더라. 자, 요렇게 P라는 점들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내용 자체가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에 있던 내용들이다. 아직은 어디에 P가 있을진 모르지만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있다는 것을 굳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이라는 원의 방정식까지 유도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P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BQ 벡터의 크기, 이것 또한 3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B는 정점입니다. 그래서 1,1을 중심으로 하고 Q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쭉 따라가면서 지금과 같이 만들어지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모두 Q가 돼요. B에서 바라보았을 때 BQ 벡터의 크기가 3으로 일정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랑 Q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 여기에서 주어졌던 내용은 딱히 많이 어려웠던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어져 있는 요 조건만 잘 해석을 해주고 거기서 PQ의 크기가 최소가 된다. 자, 역시 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어졌듯이 어떤 벡터의 크기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벡터의 크기가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PQ를 찾아야 하는데, 물론 지금 상태로 PQ를 찾으면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예요.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을 때가 PQ가 가장 가까운 데인데 지금 저기가 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3개의 등식 조건 중에 2개를 만족시키면서 PQ가 가장 작아지는 것이 여기인 거고, 우리는 하나의 조건을 더 가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 하나의 조건, 바로 AP 벡터와 무엇을 지금 내적을 구해줘야 되냐면 QA 더하기 QP 벡터입니다. 이 내적 값이 제로가 되어야 된대. 이건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법선 벡터와 내적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았던 바가 있고요. 이래서 직선 원의 방정식 두 개의 유도 과정을 잘 공부하게 되면 벡터, 위치 벡터에 의한 표현, 그리고 실수배, 내적, 그리고 크기 등에 의한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복습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조금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결과 지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점짜리 문제의 특징은 지금 모든 선택 과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4점짜리 문제에서는 결과 지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과정에 있었던 의미들을 같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적에 의해서 법선 벡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점이 움직일 때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쪽은 무엇이고 한쪽은 고정된 벡터이고 한쪽이 움직이는 벡터일 때 이 벡터가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직으로 벡터를 잡아봐. 그러면 계속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법선 벡터로 유도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Q도 바뀌고요. A도 바뀌잖아요. P도 바뀌고, Q도 바뀌고 P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P도 바뀌고 있잖아요. P와 Q가 모두 동점인 상태이므로 여기에서는 이게 직선 위에 있다고 한 번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 자, 하지만 거기서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내적 값이 제로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까지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AP 벡터랑 이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야. Q 벡터가 어딘가에 있겠지? A 벡터가 어딘가에 있겠지? P 벡터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QA랑 QP를 더해주면 이런 평행사변형 벡터가 나오겠지? 근데 이런 평행사변형 벡터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벡터가 무엇과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AP 벡터와 수직이 된다는 이건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마름모를 나타내는 것이네. 자, 다시 QA 벡터랑 QP 벡터가 지금처럼 좀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QA 더하기 QP 벡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대각선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게 AP 벡터와 언제나 수직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이게 수직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자, 평행사변형에서는 원래 너랑 네가 합동이고 너랑 네가 합동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수직이 되게 되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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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모두 합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묻고자 했던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QAP QA 벡터와 QP 벡터를 더한 것은 QM 벡터라는 AP의 중점의 위치 벡터의 2배다라는 것 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합의 뜻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평행사변형 등을 그려놓고 거기서 반대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둘이 서로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서 마름모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때 수직이 되는 거다. 이걸 찾으라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되고요. 바로 옆에 있었던 27번 문제 타원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2등변 삼각형 그리고 그것을 절반 나누어서 A제곱, B제곱, C제곱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데 이용되는 이 기하 교과목의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에선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는 2등변 삼각형 절반 나누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안에서 PQ가 제일 짧아지려면 뭐가 제일 짧아지면 되냐? AQ가 제일 짧아지면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A는 지금 이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1만큼의 거리에 와 있잖아. 그러면 A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 제일 가까운 것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지금 전혀 없고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3으로 언제나 일정한데 이만큼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30번 가서도 비슷한 것이 같이 표현되고 같이 다시 한번 물어봐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제일 짧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같은 거고요. 중심으로부터 약간 비껴가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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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가 3이에요.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도록 표현한 것이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이었고요. 그중 네가 제일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곳을 보았을 때는 1, 3, 그럼 나는 2보다 크지. 1, 3, 그럼 나도 2보다 크지. 이게 1, 3, 내가 딱 2가 될 때가 최소임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 거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빗변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것이 일직선상이 되었을 때 내가 제일 짧아진다라는 표현을 통해 또 다른 고난도 문제였던 30번 문제에서의 실수배 그리고 직선상에 있을 때 그게 벡터로서는 너랑 너 약간 비효율을 말하네요. 1이고 여기는 2보다 더 커야 전체적으로 3값만큼이 만들어져.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땐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2 해주면 전체 3이 만들어지는 구조야. 이걸 예전에 삼각형에서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빗변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벡터에서는 너랑 너를 더하면 그 두 벡터의 크기보다 그 두 벡터의 크기를 합한 것보다 짧은 벡터 만들어진다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것으로 최대, 최소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고요. 이 AQ라는 녀석의 최소값은 바로 B로부터 아래로 똑바로 내려왔을 때 이 거리 2가 되는 것이 AQ의 최소값이고 AQ가 최소일 때는 당연히 이때 PQ 또한 최소가 되더라. 이와 같은 그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A, P, Q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 위에서 AQ와 같은 길이를 갖는 P라는 점은 어디에 가 있게 되니? 이쪽이 접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합동인 도형을 똑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녀석이랑은 무관하게 다시 잡은 거야. 아, 여기가 P가 되었을 때 그때 PQ의 값이 가장 짧아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P와 Q 두 개의 점을 지금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때 이때의 PQ 지점에 대해서 AP 내적 B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P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 BQ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선 내적의 기하적인 의미, 내적이라는 녀석의 뜻을 그대로 이용해 줘도 되겠고요. 각의 크기를 구해서 찾아서 해결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벡터의 내적을 성질에 의해서 교환, 결합, 분배 법칙 해나가면서 분해해 나가는 여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이야. 근데 2야. 그럼 이 길이가 5일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가 90도로 딱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선에 의해서 직각삼각형들이 만들어지는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비슷한 것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 두 개가 지금 현재 같아지는 구조를 우리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가 된다,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가 된다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라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동그라미 바로 1분의 2가 되므로 이것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동그라미는 지금 현재 요것을 밑각으로 했을 때 나분의 나를 의미하는 거 루트 5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사인 동그라미는 요 녀석을 역시 밑각으로 하였을 때 너분의 너를 의미하는 것으로 루트 5분의 2 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냐? 이 AP라는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 여기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다시 곱해서 이 녀석을 구해준다 라는 내적의 뜻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적의 기하적 의미에 의해서 그림자 벡터를 BQ 벡터에다가 곱했다라고 구해도 되겠고요. 그림자 벡터의 곱을 구했다라는 내적의 기하적 의미 또는 내적의 뜻로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적의 뜻을 구한다라고 한다면요. BQ의 크기에다가 AP, 지금 AP 벡터와 BQ 벡터의 크기가 지금 AP 벡터와 BQ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지금 아예 동그라미이므로 곱하기 코사인 동그라미
이렇게 내적의 뜻대로 구하는 거 가능하니 BQ 벡터의 크기가 3이고 AP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1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 그것을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BQ 벡터의 크기, 아니 AP 벡터의 크기 자체를 1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동그라미 여기다가 곱하기 2라고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코사인 동그라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사인 동그라미, 코사인 동그라미가 각각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이기 때문에 전체 정답 구해주면 5, 5, 2, 2, 3, 4, 3, 12 답이네요. 자, 그저 내적의 뜻 정도면 충분하였고요. 자, 이것을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 해석한다. 무슨 뜻이냐? 이런 벡터 BQ 벡터가 있었는데 AP 벡터 여기에 있었던 걸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래서 AP 벡터를 여기다가 두든 여기다가 두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였던 거야. 자, 근데 AP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수선을 내려주면 바로 이 그림자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BQ 3에다가 곱해주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그 그림자 크기를 이와 같이 그렸다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구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차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내적의 뜻을 그대로 이용한 계산과 같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 제일 주력이 되는 것은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대한 것은 그 방정식을 외우는 것까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공부한 위치 벡터를 비롯한 여기서 뭐 성분까지도 다 공부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성분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코 1제곱 이런 건 사용하지도 않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벡터에 의한 이런 방향과 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복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도형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것을 쌤이 자꾸 추천하고 권장했던 이유가 되겠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공부했다면 P, Q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등식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 보였기 때문에 세 번째 등식 바로 전까지 원 2개까지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합격이고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을 모르는 상태로 PQ의 최소를 찾다 보면 P와 Q가 이 노른자랑 흰자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부분으로 잡게 돼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이것은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 흡사한 것을 공부를 해보긴 했지만 아예 같은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4점짜리 문제들 선택 과목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 결과 지점 그리고 이 오리지널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용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면, 지금 이건 법선 벡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수직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고, 벡터의 합 안에서 찾아보았더니 무엇과 관계된 것이 나타나더라. 두 벡터의 합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식을 통해서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림 그려서 처리해 봤더니 옆 그림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 혹은 이등변 삼각형 절반 나뉘게 되는 것, 위치 벡터의 중점 등을 이용해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더니 AQ가 PQ와 같아지므로 내가 제일 짧아질 때라는 것을 벡터를 통해 혹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통해서 빗변보다 우리 둘을 더한 것이 더 짧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최소인 지점을 찾아주었고요. 그걸 통해 마지막으로 이미 수직인 지점들이 많이 만들어진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적을 구해나가는 데 있어도 별도의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인, 코사인 등을 지금처럼 정확히 찾아서 처리하고 풀이할 수가 있었다. 자, 우리 내적 및 이 벡터 단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면 앞으로의 시험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하 교과목 이외의 내용을 여러분이 또 복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지금처럼 수선이 자꾸 내려지는 상황에서는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나뉘어진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또는 삼각비를 이용해 줄 수 있다라는 수원의 내용 또한 지금처럼 내적 자체가 삼각비와 관계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출제될 수가 있겠구나.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을 삼각비나 피타고라스로 이용할 수 있음 등을 같이 잘 복습하고 준비해 두도록 한다.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도 30번도 29번은 이제 식에서, 그리고 30번은 단원 간의 연결 조합이라는 면에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신선한 표현들이 주어져 있어요. 29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처리해주고 나면 타원 하나, 쌍곡선 하나 나오니까 그냥 2차 곡선의 정의, 뜻대로 나머지를 처리해주면 되는데, 문제 맨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이 절대값이라는 식,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했어야 되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29번은 그 부분만 처리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30번 문제는 아예 두 단원을 오가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읽어만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타원 쌍곡선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쌍곡선 거기 동그라미를 치고요. PF, PF 프라임 거기 밑줄 그으면서 초점 거리라고 적습니다. 이런 쌍곡선에 대한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정의 중심으로 주어져 있구나. 이걸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에 벡터 표현들이 막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점 거리의 차가 6으로 일정해야 된다라는 쌍곡선의 정의 하나가 중요하게 이용될 것임을 문제에 적힌 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2차 곡선에 대해서 바로 왼쪽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뜻을 알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해서 방정식 쪽에 먼저 좀 여러분이 절대값 기호 등을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중에 그것을 뜻으로 이용해 주면 되는 것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정의, 바로 뜻에 대한 거, 학습 목표에서 제일 먼저 주어진 이 내용을 이용하라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점 거리에 차가 지금 6으로 일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PF 프라임이 PF보다 길다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PF 프라임 빼기 PF 요게 6이 되어야 한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첫 번째 주력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벡터들이 막 주어져 있단 말이야. 아직 이 벡터에서는 뭘 다루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주어진 벡터들을 그냥 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P라는 벡터가 있고요. 걔는 심지어 절대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F 프라임 Q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 QP라는 벡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AQ 벡터의 크기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벡터는 일단 뭐예요? 방향과 크기란 말이지. 여기 크기가 있어요. 자, 둘의 교집합이 여기서 보였으면 됩니다. 초점 거리잖아요. 초점 거리잖아요. 이 선분의 길이들은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FP라는 녀석은 이 녀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쌍곡선의 정의를 벡터와 함께 표현하고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마도 초점 거리를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걸 벡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벡터의 크기, 그것도 하나의 초점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갖고 있는 벡터의 크기를 통해서 초점 거리라는 스칼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자,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하고, 거기서 방향을 삭제하고 크기만 남기면, 즉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 주면 이건 스칼라량이 된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접근해 나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라고 보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걸 먼저 표현을 진행을 해 보아도 되고 쌍곡선을 먼저 이용해 보아도 되는데, 우리는 쌍곡선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PF 프라임이 F보다 지금
PF가 PF'보다 짧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는 것을 지금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고요. 보통의 경우 요 녀석을 알파, 요 녀석을 베타 이렇게 두어서 알파 빼기 베타 이퀄 6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었지. 자, 여기서 지금 F'P, FP라는 녀석 두 가지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FP라는 녀석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베타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베타 플러스 1배를 F'Q에다가 해주었더니 그게 QP 벡터와 같아졌다. 자, 이제는 벡터의 실수배를 통한 해석을 해줄 때입니다. 자, 이게 1보다 큰 실수잖아요. F'Q를 1보다 큰 실수배 해서 이제는 변의 길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차 곡선 단원은 변의 길이를 따지는 것이었지만 벡터에서 이게 절대값 없으면 얘는 뭐랑 뭘 다 가지고 있어요. 방향과 크기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자, 벡터 단원에 대해서 쌤이 언제나 뭐 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그리고 개념 강의, 팔로워 강의 어떤 강의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언제나 이야기하던 부분, 방향과 크기라는 벡터의 뜻이라는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가 출제 대상이다. 여기에서는 실수배라고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따질 부분은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걸 생각해 주면 된다. F'Q가 있는데 그 F'Q라는 녀석에다가 1보다 큰 실수배를 해주었을 때 그것이 5배의 QP 벡터가 된다. 아, 그러면 5분의1로 해주게 되면 1보다 큰 실수인지 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QP 벡터 또한 그 방향으로 방향이 지금 실수배를 해주었을 때 양수배 해주었을 때는 방향이 같고 그리고 그것의 크기가 지금과 같이 늘고 줄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벡터의 실수배라는 것은 한 방향 가지고 지금처럼 일직선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에 내분, 외분점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음수였다면 뒤집힐 수 있겠지만 F'Qp라는 것은 지금 문제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5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더 길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가 있기 때문에 더 길다 짧다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직선상의 이 순서로 존재한다까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지. 자, 이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살펴보았으니까 바로 이 F'P라는 하나의 초점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직선상에 Q라는 점 또한 같이 내분점으로 들어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향에 대한 정보는 이제 왼쪽에서 살핀 것으로 따로 두고요. 하지만 중요할 겁니다. 이 문제 벡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은 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집중하기 위해 주어져 있었던 내용을 비례식으로 같이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내외분이므로 이렇게 보았을 때 조금 더 여러분이 더 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 분수식 그대로 살펴보면서 비와 비례는 같은 겁니다. 비, 어떤 분수로 따져서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례식 이렇게 따져서 내외분에서 보던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벡터의 실수배라는 것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정보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 28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 및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 이 부분을 잘 복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큽니다. 자, 앞서 28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제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과 좀 더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잠시 실수배나 내적 등을 통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실수배라는 것을 방향 벡터에다가 그래, 그래서 실수배 해줌으로써 방향이 일정해지는 점들의 집합, 지금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찾아낸 거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그 실수배가 몇 배인지를 통해서 그 크기, 내외분 비율까지도 구해낼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익숙치 않았던 친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형의 방정식 유도과정 파트를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1호 개념 강의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방향 벡터를 통해서 실수배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 과정.
자, 이 부분을 잘 복습해 주게 되면 이 문제 안에 쓰일 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볼 수 있다. 자, 복습에 대한 측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했고요.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Q와 QP라는 녀석이 벡터 자체가 지금 몇 배 몇 배 돼 있으니까 크기를 놓고 보아도 몇 배 몇 배라고 정확하게 따질 수 있고 외항 내항의 곱을 그저 풀어서 써둔 것 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F'Q 대 QP라는 녀석이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이 베타라는 녀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만큼 더 길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베타보다는 이 부분만 해도 좀 길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5만큼 또 있다라는 거야. 5대 베타 플러스 1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F'P라는 또 다른 우리 초점거리 그게 있다면 알파, 베타 둘이 빼면 6이 된다라는 크기로는 지금 현재 뭐가 초점거리의 차가 6이 된다라는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거는 이 전체 대 나를 생각해 줄 수도 있겠네. 내분점 2대 1 이와 같은 것들 안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바깥점을 생각하면 외분점이 되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실수배를 잘 이용해주면 이것을 표현해 나갈 수 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5대 베타 플러스 1이었으므로 전체를 생각해보면은 베타 플러스 6대 5가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F'Q 이걸 벡터의 크기라고 써도 되고 선분의 길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이거 대 F'P 라는 녀석이 지금 몇 대 몇이 되는 것을 5대 베타 플러스 6이 되는 것을 다시 살필 수 있었다. 오케이, 자, 살펴보았더니 베타 플러스 6이 뭐예요? 이게 알파입니다. 쌍곡선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여러분은 자막으로 봤겠지만 FP가 아니고 F'P고요.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자, 이 F'P 자체도 여기서 지금 알파라고 했던 녀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 5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즉 P의 자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부분의 길이가 지금 5가 된다는 것이므로 사실 원이 전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원의 일부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점근선 안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정답을 구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게 원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P라는 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즉 점근선보다 작은 기울기 안쪽에서만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 안에서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5가 되도록 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F'Q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A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가 바로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5, 0라는 초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4, 9, 3이라서 여기까지 F'까지가 딱 5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둘을 더한 벡터가 가장 크기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로 직선이 될 때인 건데, 그래서 Q는 그래, P가 이 정도 방향으로 와 있을 때 여기 또한 5가 되는 그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벡터가 가장 길어지려면 좀 소모적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효율이 떨어진 거야. 같은 방향으로 5씩 5씩 두 번 갔다고 생각하면 최대 효율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는 10이 최대값이거든. 내가 보폭이 5인데 5로 두 걸음을 가면서 가장 멀리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정답 10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다면.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 시험지 안에서 발견을 하고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28번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이게 5가 정확하게 지금 크기가 주어진 상태로 나머지가 5가 되는 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28번에서는 이것을 일단은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녀석이 뭐야?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이니까 두 변의 길이보다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제일 멀어진 상황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변의 길이는 이 둘의 합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삼각형에서 28번처럼 설명을 해도 되고,
이걸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방향이 조금 틀어지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벡터 계산을 잘 해주게 되면 코사인 법칙 같은 것을 많이 다루지 않으면서도 벡터의 연산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것을 우리는 다 살필 수가 있다. 이게 기하 선택자들이 벡터,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진 연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공부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 안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쌍곡선 안에 있는 점들은 그치, 점근선보다 안쪽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Q 벡터라는 것이 지금 F'Q 벡터를 우리가 지금 다양한 방향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 안에서 구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보다 높은 기울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AQ라는 방향을 찾아낼 수가, F'Q라는 방향을 직선 방향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만, 쌍곡선에서는 점근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방향으로, 벡터로 표현했을 때 모든 방향이 다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다. 지금은 이게 직선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쌍곡선의 점근선과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거기까지 확인한 친구들, 구평 내지는 수능에서 어쩌면 이 쌍곡선 안에 주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다 바라볼 수는 없다. 그 안에서 벡터를 만들었을 때.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곡선이 두 개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네는 점근선보다 안쪽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모든 벡터들을 다 만들었다고 할 때, 그걸 원주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런 방향을 보고 있는 벡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벡터들을 우리가 방향만 따져 보았을 때에는 원의 일부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360도 전부가 아닌 부분이 나오게 된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었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실수배라는 정보에서 크기에 집중을 하면 2차 곡선과 함께 이와 같은 다양한 초점거리 등을 다루는 것, 그리고 내외분 비율 등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었다. 자,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과 같이 밝힐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벡터를 이용함으로 얘 하나뿐만이 아니라 둘 모두를 다룰 수 있었다. 이것이 벡터다. 여기까지 살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